예, 지난 6월 1일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뽑았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 다시 인천시장의 주의봉을 잡은 유정복 당선인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민선 8기 인천시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4년 만에 컴백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돌아온 인천시장이 되신 건데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하실 건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감회가 새롭고 예.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선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를 통해서 인천시가 어떻게 발전해가고 또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천시장을 다시 맡게 되면서부터 더 큰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당선되신 이후에 인수위 활동을 좀 통해서 지난 네. 4년간의 어떤 인천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셨을 거고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 뭐 꼭 비판을 하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후임 시장, 지금 현 시정부를 예. 뭐 비판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고 민선 8개가 어떻게 정말 제대로 시정을 잘 펴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진단하는 차원에서 인수에서 많은 애를 쓰면서 현실을 확인해 보건대는 이것은 반드시 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정책은 사실 시행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나 목표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시정혁신단을 두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그 민선 8기에 정상화시켜 나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처음이 아니라 이제 한 텀을 뛰어서 재선에 성공을 하신 만큼 인천시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 4대 혁신과제 발표하셨고 이를 위해서 방금 얘기하셨던 시정혁신단 이런 것도 만드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게 되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 시정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 예. 하면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가 공정치 않았다. 또 일부 정무직에서 좌우됐다. 그렇다면 이거는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가야 되기 위해서 인사혁신을 해야 되고요. 예. 재정 운영이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데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뭐 어떤 시혜적 차원에서 재정이 운영됐다. 그러면 이것도 조정해야 되는 것이요,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홍보, 즉 시민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현실적이고 진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소통, 즉 홍보 혁신이고, 그리고 일부 정책은 그 기본적으로 그 방향성에 있어서 과거의 정책이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에 후퇴시키거나 정체시켰다면 그건 다시 복원해서 가야 되고 이런 네. 그 혁신적인 방안을 갖고 시정혁신단이 운영이 될 겁니다. 우선 초기에는 기구 개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자문단이나 위원회 자문단 성격으로 하면서 시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체계화할 것인가는 좀 판단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혁신단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네네. 인선 같은 부분도 그렇다면은 지금 인수위 활동하시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좀 하시는 거예요? 인선이요? 예, 혁신단 멤버들. 혁신단에서 네. 인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혁신단은 인사 혁신단의- 시스템을 시스템을. 시스템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지 인사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첫 여성 부시장을 내정하신 점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발탁 배경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인천시 역사에 아마 첫 여성 부시장이 될 텐데요. 뭐 두루두루 다 살펴봐야 되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 제가 내정한 분은 적어도 정치 현장 경험도 있고 또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학술적인 또
연구 활동도 많이 하고 예. 봉사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과 청년에 대한 배려, 정책 추진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실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 출신의 첫 재선 시장이 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만큼 인천에 대해서 어떤 뭐 애착이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인천의 미래, 뭐 제가 재물포 르네상스라고도 들었고 여러 구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인천의 미래는 어떤 걸지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인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서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첫째 그 과제고요.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균형 프로젝트, 소위 말하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이 문제를 이제 강도 높게 추진 나갈 것이고요. 예. 하나는 역시 미래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천은 다른 도시하고는 분명히 다른 창조형 도시다 하는 것이 저희 인천에 대한 보는 시각입니다. 인천은 뭐 역사적성도 그렇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또 바다, 도서 이런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살려서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냐. 이것은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 강점이고 잠재력이고 가능성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창조형 인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중에 한 정책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뉴욕공시티라는 건 이제 어떤 홍콩을 좀 대체할 도시란 그런 개념인 건가요? 홍콩이 지금 네.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아시다시피 많은 정치 현실적인 상황이 달라지고 있으면서 어려워지고 있죠. 홍콩의 그 많은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을 하는 그렇습니다. 단계에 이르고 예. 있어서 그 많은 다국적 기업 금융 허브가 되고 또 무역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즉 유입해서 새롭게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최적지는 바로 인천이다. 인천이다. 예. 왜냐하면 세계적인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중국이라는 이 아시아권 대경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인천이 최적지다. 이런 차원에서 뉴용콩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겁니다. 모든 면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시기로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서 또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국회가 원구성을 합의하지 못해서 한 달째 파행을 하고 있는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여야 모두한테 책임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상화 방안, 당선인께서 보시는 어떤 해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 보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국회에서 삼선 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국회 상황을 보면 국민들 참 답답할 그럴 겁니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말하자면 권력을 쟁취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다툼, 싸움 이런 것이 늘 상존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국회는 이제 높아진 국민 수준에 맞추어서 적어도 기존에 가져왔던 갈등 구조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이전과는 겁니다. 다르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국회가 많은 사안을 갖고 충돌하고 싸움을 하고 그런 과정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 정신을 갖고 해왔던 것이 과거의 경험이거든요. 운영조차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합의에 의해서 국회를 열고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의 경우 문제는 왜 원구성이 안 되느냐. 사실 지난번에 이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소위 야당에 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예. 근데 지금 국회는 여당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야당인 겁니다. 국회 권력은. 그래서 국민의힘 주기로 후반기에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대신에 소위 말하면 검수완박법 헌재 재소한고 이런 걸 취소하는 조건을 단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된 문제랍니다. 예. 문제가 본질인데 사실 그래서 입법 독주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안이 잘못돼 있으면 헌재 판결에 의해서 위헌 판결이 되면은 법안을 다시 되돌려 놓고 예. 이것이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조차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면 사법부까지도 입법부에 통제해 두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입법 독주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합리적인 판단을 볼 때 국회를 합의 정신에서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논의를 해야지 조건을 걸어서 한다. 그런 건 그러면 아니다. 다수당에서만 한다면 국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회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민주주의의 정신을 지켜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취임하시고 나면요, 그 뭐 국정 운영도 그렇죠. 여기는 시정 운영이기 때문에 시정 운영에 있어서 인천시 의회와의 어떤 관계, 케미도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 뭐 오랜 기간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시의회와 어떤 모습으로 협력해 나갈 것인가 고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협력 또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시발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인천시의 경우는 65% 정도가 국민의힘 시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적 저는 좋은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실 구도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방적으로 지역구 한 명을 빼놓고는 다 민주당 의원 있고 민주당 시장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의회가 제 기능을 하기에 조금 오히려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것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만이 시 집행부도 긴장하고 의회도 자기 본연의 권리를 찾아가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그 안정적인 의회 구속도 됐지만은 그러나 또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네.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비교적 의회하고 원만히 네.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당장의 경기도 같은 경우는 78대 78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도 의회가 어떻게 집행부하고 잘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발전에도 중요한 문제고 잘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임식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흘 앞이군요. 근데 어쨌든 취임식을 이제 인천항 8부두에서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장소와 관한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문화행사로 치러진다고 해서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여러 공직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고 하는 큰 자산도 갖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관행과 타성해졌게 되면은 오히려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 취임식부터 취임식이 또 아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시장에 취임하는 그런 하나의 행사다. 열린 그래서 공간이 좀 의미가 있는 네, 열린 거군요. 공간이고 네. 시민들이 취임하고 또 제가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문화 공연을 하고 또 그 18부두가 바로 제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제노포 르네상스 바로 그곳입니다. 그쪽, 그리고 그 원도심의 공간이군요. 상징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다의적인 목표를 갖고 취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행사를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모시고 앞으로 변화하게 될 인천의 4년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